앤서니 브루댕은 한때 콩고를 세계에서 가장 학대받은 나라라고 불렀다.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나라는 세계로부터 잊히거나 오해받고 있는 곳이다. 콩고는 아프리카의 녹색 허파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자연을 지닌 곳이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 땅이 품고 있는 비밀은 그 크기보다 훨씬 거대하다. 이곳에는 피그미족이 살고 있으며 악어보다 더 무서운 물속 괴물이 2종이나 존재한다고 한다. 금과 다이아몬드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와 관련된 장신구를 착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교통경찰이 로봇으로 운영된다. 콩고에는 이 외에도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자, 지금 바로 콩고 탐험을 떠나보자. 콩고는 약 19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 면적은 약 23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는 텍사스주의 약 2.5배 크기이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을 합친 것보다 더 넓다. 하지만 콩고라는 이름을 헷갈리지 말자. 사실 콩고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며 둘은 완전히 다른 국가이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콩고 킨샤사라고 불리며 수도는 킨샤사다. 반면 강 건너편에는 콩고 공화국, 즉 콩고 브라자빌이 위치하며 수도는 브라자빌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수도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라는 것이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1.6km 떨어져 있으며 걸어서도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 두 나라 모두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만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프랑스어 사용자를 보유한 국가로 심지어 프랑스보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 반면 콩고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20%만이 프랑스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또한 왜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랑스어권 도시는 프랑스가 아니라 콩고에 위치한 걸까?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 난쟁이나 작은 사람들이 허구의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콩고를 방문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콩고에는 다양한 원주민 부족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피그미족은 특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약 60만에서 9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콩고 인구의 약 1%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체구로 인해 쉽게 눈에 띄며 작은 사람들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은 약 115에서 135cm이며 150cm를 넘는 남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작은 키 때문에 종종 과소평가되거나 편견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피그미족은 뛰어난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작은 체구는 밀림 속을 빠르게 이동하는 데 유리하며 이들은 오랜 세대에 걸쳐 사냥과 채집 기술을 계승해왔다. 그들의 민첩성과 지구력은 뛰어나며 빠른 동물을 쫓거나 밀림 속에서 위험을 피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피그미족은 심각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삼림 벌채와 경제 개발로 인해 점점 거주지를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특유의 생존 본능과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콩고 여성과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녀에게 일란성 쌍둥이나 셋쌍둥이 자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결혼해야 한다. 콩고의 전통에 따르면 남자가 쌍둥이나 셋쌍둥이 자매 중 한 명과 결혼하려면 나머지 자매들과도 결혼해야 한다. 이러한 관습은 다소 놀라울 수 있지만 2022년 현재까지도 콩고에서 깊이 자리잡은 문화적,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남키부주의 루이소라는 남성은 일란성 셋쌍둥이인 나타샤, 나탈리, 나틱과 결혼하여 큰 화제를 모았다. 이들의 결혼식은 SNS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를 통해 콩고의 독특한 결혼 관습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쌍둥이나 셋쌍둥이 사이의 유대감이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한 집에서 함께 살아야 행운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생각되며 반대로
이들을 떨어뜨리면 공동체 전체의 불행이 닥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여행자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관습일 수 있지만 콩고 사람들에게 있어 이는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콩고의 결혼식에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결혼식에서 아무도 웃지 않는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결혼식은 웃음과 축하로 가득 찬 행사지만 콩고에서는 결혼식이 매우 엄숙하게 진행된다. 전통적인 의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객들은 조용히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며 결혼이 지닌 책임과 의무를 되새겨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한 가정에서 남녀 쌍둥이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의 기준은 보통 신체 비율, 얼굴 특징 또는 피부색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콩고에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 특히 일부 부족에서는 머리 길이가 길수록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즉, 머리가 길면 길수록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콩고에서는 통통하고 건강한 체형이 부와 번영, 건강, 그리고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허리가 두껍고 곡선미가 뚜렷한 여성이 더욱 아름답다고 평가받으며, 예를 들어 많은 지역 사회에서는 몸무게가 80에서 100kg 정도 되는 여성이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간주된다. 콩고 여성들은 화려한 색상의 전통 의상인 키텐게를 즐겨 입으며 금, 구리 또는 구슬로 만든 장신구를 착용해 더욱 돋보이게 한다. 특히 머리가 긴 사람들을 기리는 전통 행사나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이러한 특별한 날에는 긴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을 기리는 이벤트가 열리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독특한 미의 기준을 전승하고 있다. 콩고에서는 미용실이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는 곳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머리 손질이 몇 시간, 심지어 반나절이나 걸리기도 한다. 단순히 복잡한 헤어스타일 때문만이 아니라 미용실이 여성들의 중요한 소통 공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미용실에서 가족 이야기부터 지역 사회 소식까지 다양한 주제를 두고 대화를 나눈다. 웃음과 열띤 토론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거나 이웃의 소식을 듣는 등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콩고의 수도 킨샤사에는 약 3만 개 이상의 미용실이 있을 정도로 미용 산업은 사회적 역할을 포함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곳에서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며 방문객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한다. 여행자라면 현지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미용실에 들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콩고의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새해 축제는 50년에 한 번만 열린다. 콩고에서 태어났다면 평생 단 한 번, 운이 좋다면 2번 새해를 축하할 수 있다. 이는 콩고에서는 새해 축제가 단 50년에 한 번, 혹은 그보다 더 드물게 열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부는 새해 축하 행사를 반세기마다 한 번만 열기로 결정했다. 콩고가 마지막으로 새해를 성대하게 축하한 것은 2000년이었다. 즉, 다음 공식적인 새해 축하는 2050년까지 열리지 않으며, 그동안 전 세계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는 동안 콩고는 조용히 지나간다. 그러나 새해 축제가 열릴 때면 마을과 도시 전체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이 축제는 음악, 전통춤, 화려한 의상, 성대한 연회로 가득 차 있다. 가족들은 먼 길을 여행하며 한자리에 모이고 현지 시장은 활기로 넘친다. 음식도 풍부하게 준비되며 카사바, 바나나, 신선한 생선 등 현지 재료로 만든 전통 요리가 등장한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원로들의 상징적인 모임이다. 그들은 지난 50년 동안의 이야기를 전하며 다음 반세기를 위한 축복과 지혜를 나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 기쁨과 열정이 넘쳐 흐르며 공동체의 결속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2050년의 콩고에서 새해 축제를 경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2를, 아니라면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적인 음악 강국. 음악은 콩고 문화의 영혼이며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콩고 레룸바다. 이 장르는 국가의 심장 박동으로 묘사될 정도로 콩고인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콩고에서는 거의 모든 축제와 중요한 행사에서 이 음악이 울려 퍼진다. 콩고 출신 가수나 음악가의 이름이 낯설 수도 있지만 콩고 레룸바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 카리브해, 북미, 심지어 프랑스까지 퍼져나갔다. 콩고 음악의 매력 중 하나는 아티스트들의 유연성이다. 그들은 프랑스어, 영어, 스와힐리어, 링갈라어, 키콩고어 등 다양한 언어를 넘나들며 노래한다. 콩고인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문화적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킨샤사에서는 거리를 거닐다 보면 곳곳에서 레룸바 음악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슈트를 입으면 가난하다는 뜻? 콩고를 방문했을 때 값비싼 슈트를 입고 거리를 거니는 남성을 본다면 그들이 부유층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라 비비아이 라 사페라는 독특한 문화의 구성원들로 매일 우아한 옷을 차려입고 브라자빌의 허름한 거리들을 당당하게 걷는다. 라 비비는 Société des ambianceurs et des personnes élégantes 줄임말로 분위기를 만드는 세련된 사람들의 사회라는 뜻을 가진다.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지 시절 콩고의 젊은이들은 서구 남성들의 세련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후 일부 현지인들이 식민 정부에서 일하거나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서 프랑스 남성들의 패션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라비 문화에 속한 사푸르 사퍼스들은 단순히 멋진 옷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고급 가죽 구두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악어 가죽 구두 한 켤레의 가격은 약 1,300에서 3,000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세계은행 월드뱅크에 따르면 콩고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이에서 생활하며 연평균 소득은 약 3,000달러 수준이다. 즉 한 해 동안 번 돈이 고작 구두 한 켤레를 살 수 있는 정도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푸르들은 패션에 아낌없이 돈을 쓴다. 그들에게 있어 우아한 옷을 사는 것은 필수적인 삶의 일부다. 집을 샀거나 차를 바꾸거나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멋진 정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통경찰이 로봇? 콩고의 번화한 거리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 중 하나는 바로 로봇 교통경찰이다. 콩고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통제한다. 콩고 정부는 교통관리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로봇을 배치했다. 이 로봇들은 카메라, 센서,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교통을 조절할 수 있다. 현재 약 20대의 교통 로봇이 수도 킨샤사에서 운영 중이며 이들은 사고 및 교통 체증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교통이 무질서한 킨샤사에서는 이러한 로봇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콩고가 값비싼 로봇 교통 경찰을 도입했을까? 인건비가 더 저렴할 텐데도 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로봇이 장기적으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로봇은 휴식이 필요 없으며 피로를 느끼지 않고 위험한 교차로에서도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며 콩고처럼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서는 과연 이것이 최적의 해결책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콩고에서 금을 착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금과 보석은 사람을 화려하고 우아하게 보이게 하지만 콩고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치안이 불안정하여 특히 수도 킨샤사와 루붐바시에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귀중한 보석을 착용하지 말고 많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추가적인 안전 수칙으로는 크로스백을 이용하는 것, 밤에 혼자 다니지 않는 것,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항상 경계하는 것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연 다이아몬드를 찾고 싶다면 콩고가 최적의 장소다. 이 나라가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왕국이라 불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콩고는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이며 다이아몬드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자원이다. 특히 킴벌리 지역은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유명하며 천연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합성 다이아몬드도 생산된다. 이러한 다이아몬드 산업은 콩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 개발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산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자원 관리, 환경 보호,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산림 파괴, 토양 황폐화, 오염 등의 환경 문제도 발생한다. 아울러 아동 노동과 노동 착취 같은 사회적 문제도 심각한 논란거리다. 콩고 분지는 아프리카의 허파라 불릴 정도로 지구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곳의 울창한 숲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거대한 탄소 저장소 역할을 한다. 약 5억 에이커, 약 2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콩고 분지는 세계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10,000종 이상의 식물, 1000여 종의 조류, 400여 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저지대 고릴라, 숲 코끼리, 보노보 원숭이 같은 희귀 동물도 이곳에서 살아간다. 특히 오카피 같은 일부 종은 콩고 분지에서만 발견되는 희귀 생물이다. 전 세계 산림 면적의 약 8%를 차지하는 콩고 분지는 기후 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연간 150만 에이커, 약 6,000 평방킬로미터의 산림이 벌목, 광산 개발, 불법 농경지 확대로 인해 사라지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콩고 타이거피쉬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강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악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콩고에는 악어조차 두려워하는 물고기가 있다. 바로 콩고 타이거피쉬다. 학명으로는 하이드로사이누스 고리아트라고 불리며 극도로 사나운 포식자로 유명하다. 이 물고기는 길이가 1.5m까지 자라고 무게는 50kg에 달하며 길이 5cm에 이르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담수 어종 중 하나로 꼽힌다. 콩고 분지의 큰 강에서 서식하며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물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특히 어부나 강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며 현지인들은 타이거피쉬가 서식하는 지역을 철저히 피한다. 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용기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며 그만큼 콩고 타이거피쉬는 강변 주민들에게 악어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여겨진다. 약 4,700km에 이르는 장대한 콩고강은 중앙아프리카에서 7,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이다. 이 강은 바나나, 카사바, 쌀, 옥수수 등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주요 작물들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콩고강은 단순한 생명의 원천을 넘어선다. 이 강에는 오랜 세월 동안 탐험가들과 현지 주민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전설적인 생물이 숨어 있다. 바로 모켈레 음벤베다. 거대한 코끼리를 닮은 몸체와 긴 목, 강력한 꼬리를 가진 이 신비로운 생물은 인간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울창한 숲속의 외딴 강가에서 산다고 전해진다. 현지 주민들은 이 생물이 온순한 초식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자극을 받으면 매우 위협적일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모켈레 음벤베에 대한 이야기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여러 탐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설 속 존재로 남아있다. 사실이든 신화이든 이 신비로운 생물의 전설은 콩고강을 더욱 매력적이고 신비롭게 만드는 요소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다큐멘터리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콩고, 특히 수도 킨샤사에서의 생활비는 생활 방식과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현지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현지 시장에서는 카사바, 바나나, 신선한 생선 등 콩고 사람들이 주로 먹는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식당에서 한 끼 식사는 약 $35 정도이며 길거리 음식은 더욱 저렴하다. 하지만 주거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도심의 원룸 아파트는 월 $300에서 $600 정도이지만 도심 외곽으로 나가면 $150에서 $300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전기, 수도, 인터넷 등의 공과금은 사용량에 따라 월 50에서 100달러 정도 추가될 수 있다. 대중교통은 매우 저렴하여 현지 버스나 택시는 몇 달러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연료비가 높은 편이라 전체적인 생활비가 증가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은 일부 수입품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현지인처럼 생활하면 월 1000에서 1500달러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다. 이제 함께 콩고를 탐험하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여행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저희 채널과 함께 세계를 탐험해 주세요.